야심한 밤 길을 잃은 경은애. 길채야. 그때 길채니? 몽골병이 나타나고 은혜한테 몹쓸 짓을 하려드는데 그 순간 유길채가 구해줍니다. 이처럼 조선의 백성들은 핍박받았고 그때 나타난 부신 이장현. 압도적인 무력. 장현이 몽골병을 쓸어버리죠. 그런데 그날 밤 저 못생긴 건 뭐야? 오케이! 길채 일행이 위기에 처하고 길채가 저항하지만 꼼짝없이 봉변을 당할 위기인데 그때 자욱한 안개 속에서 영웅처럼 등장한 장현일행. 장현의 신들린 투검 실력. 모습을 드러낸 장현이 길채를 살피는 그 순간 괜찮습니까? 사모님 피하세요! 병자호란을 겪으며 엇갈리는 연인들의 가슴 절절한 사랑 이야기. MBC 드라마 연인 지금 시작합니다. 오랑캐가 임금님을 가두었어! 병자호란의 발발로 능군리 마을 잔치가 엉망이 되고 전쟁이 났다는데 이러고 있어도 될라는가? 장현은 뜻깊은 회원례를 마친 노부부를 엉큼한 말로 안심시키죠. 첫날 밤처럼 뜨겁게 온우지정이라도 나누시든가. 이 방국에 그때 웬 백발 노인이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며 날뛰는데 여인들은 낯을 감추고 사내들은 술을 들어라. 순간 매질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절규하는 소년이 떠오른 장현. 뭐해? 말 못할 불행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듯한 장현은 아이고 뭐 내가 울면 전쟁이 끝난다든가. 전란을 피해 도망칠 생각인 듯합니다. 오랑캐들이 참으로 남한산성을 포위했단 말인가? 반면 유생들은 오랑캐에 의해 남한산성에 갇혀있는 임금의 안위가 걱정되는데 전하의 명을 받드시오. 전하께서 교서를 내리셨소. 때마침 전하의 교서가 내려오죠. 용감한 선비들은 출정을 자원해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 마을광장 연단위에 선 연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의병을 모으는데요. 임금을 구합시다. 그대들의 중심을 만천하에 보입시다. 길채가 감격에 겨운 눈물을 흘리고 왜 오시오? 갑자기 끼어든 장현한테 면박 주는데 연준 도련님은 누구처럼 도망갈 궁리하는 샌님은 아니죠. 내가 피난 채비하는 걸 어찌 알았어? 그 못생긴 얼굴에 써있어. 내가 가리다. 나도 가리다. 나도 가겠어! 응집한 선비들이 장현을 지목하는데요. 그대는 어찌하겠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장현은 나는 의병에 나설 생각이 없소이다. 거리낌 없이 노골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임금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하였는데 왜 백성이 임금을 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나라의 근본을 구하는 일입니다. 위험할 때 제일 먼저 몸을 피하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 하는 일이오. 천하의 근본도 모르는 주제에 나는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 그대들은 열심히 임금님을 구해보시오. 피난갈 채비에 나선 장현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떠오르고 사내들이 다 의병으로 출정을 나가면 이 동네엔 누가 남을꼬? 뭐 늙은이랑 애들이랑 여자들이랑. 얘 기다리고 있거라. 잠 또 어딜 가요? 곧장 길채를 찾아가는데요. 또 봅니다. 길채한테 함께 피난을 가자고 말하는데
도련님이나 부지런히 도망가셔요.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당당한 연준 도련님은 오랑캐들을 다 무찌르고 오랑캐를 본 적 있습니까? 오랑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한 장현이 섬뜩한 예고를 곁들이고 그들은 글은 몰라도 사람 죽일 줄은 압니다. 낭제의 그 잘난 연준 도령? 매일같이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으며 나라 걱정에 심장이 미어지는 그 연준 도령 말입니다. 글만 읽은 선비 연준이 무사할 것 같냐고 대묻죠. 사람 죽이는데 이골이 난 오랑캐 전사들을 상대로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 말대로 낡은 병장기로 무장한 의병들은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었고 낭자, 얘까진 무슨 일로? 연준을 찾아간 길채가 만류하지만 도련님은 활 쏘는 시간을 아껴 글을 읽으신 분입니다. 마음이 약해 새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분이죠. 전장에 나가시면 그 거친 오랑캐 놈들에게 필시 죽을 수도 있겠죠. 연준은 전하에 대한 충절을 지키려 합니다. 이제 조선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비굴하게 살거나 떳떳하게 죽는 일뿐입니다. 말려야 해. 결국 은혜를 찾아간 길채는 연준 도련님을 말려달라고 눈물로 읍소하지요. 네 말이 다 맞아. 연준 도련님은 죽을 수도 있어. 이제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어. 길채는 은혜와 연준의 대화가 잘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됐어. 얘기가 잘 듣게야. 그런데 은혜와 연준의 혼례를 부추긴 꼴이 되어버렸죠. 도련님이 의병에 안이 나가실 도련님이 출정 전에 나랑 혼례부터 올리기로 하셨어. 뭐? 혼례? 다 네 덕분이야. 속상한 길채가 아이처럼 발을 동동 구르는데 왜 내가 아니고 은혜냐고. 애기씨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사내들은 자본 물고기엔 밥 안 주고 자기 좋단 여잔 금세 시시한다면서요. 순간 어떤 묘안이 떠오른 길채. 그러니 이제 연준 도련님 생각은 연준 도련님은 내가 다른 사람의 배필이 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하는 게야. 배필이 생기면 연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애기씨! 뭐? 그렇게 숙맥인 마을 선비 순약을 불러내는데요. 출병 준비는 잘 되어 가십니까? 아주 앙칼지게 청혼하라고 부추겼죠. 참으로 무심하셔요. 낭장. 순진한 순약은 하늘이시여! 이제 며칠 후면 전하를 구하기 위해 떠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채한테 청혼을 하는데 도련님 어찌 이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의도대로 돼서 옅은 미소를 띤 길채가 못마땅한 장현. 뭐? 혼인? 길채를 감당할 사람은 따로 있다며 함부로 연준을 평가하는데요. 뭐? 연준 도령이 계산해 밟고 심약해? 길채의 화만 샀죠. 그 가증스러운 입에 연준 도령 이름자를 올리면 그대의 돌덩이 같은 면상을 가루로 만들어 주리다. 가루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당일 은혜를 찾아간 길채는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연준의 애정을 얻으려고 순약과의 혼례에 응하는데요. 낭자. 하지만 허면 우리 함께 혼례를 올리도록 할까요? 도련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연준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거 좋지요. 연준의 무정함에 길채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장현이 손수건을 건네고 젖은 얼굴에 찬바람을 쐬면 피부가 상할 것이니 나라가 넘어가고 임금이 갇힌 판국에 그게 그리 슬퍼? 길채는 사랑에 목숨을 걸었는데요. 거면 혼례를 올리지 못하도록 막으시오. 장현이 혼례를 막아주겠다고 말하지요. 사람 놀리지 말고 가세요. 가요. 갑주와 병장기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 들었습니다. 오랑캐를 상대로 장사했던 장현은 수개월 전 갑주와 무기를 사놨고 언젠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병장기를 대주는 대신 혼례를 미룰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데 의병 출정 전에 혼인을 서두르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사온데 그 혼례를 조금만 뒤로 미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혹여 전장에 나가 죽기라도 하면 금지옥엽 키운 애기씨들의 앞날을 망칠 거냐고 반문하지요. 하나같이 귀해하며 키우신 분들이 온데 그 이들의 앞날을 벼랑으로 내모실 생각이십니까? 순약은 능군리 사내들이 혼례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는 걸 알리는데요. 우리 능군리 사내들은 모두 출병 전에 혼례를 올리지 않기로 했소. 모두라 하시면 희소식을 들은 길채가 뒤돌아 뜁니다. 나는 길채 낭자에게 낭자! 길채 낭자! 내가 이장현 그 사람을 오해했어요. 알고 보니 참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신 내 마음에 그대를 담아가리다. 혼례를 미루게 된 은혜와 연준이 더욱 애틋해지고 입을 맞추는 걸 목격하고만 길채. 괜찮아. 그래도 혼례를 올리는 건 아니니까. 그날 밤 길채는 연준을 지켜달라고 순약한테 따로 부탁하는데요. 이 든든한 어깨로 연준도련님을 지켜주시면 제 버신 은혜의 마음이 기쁘고 저도 기쁘겠지요. 아주 능숙하게 사내의 마음을 뒤흔들지요. 도련님께서 돌아오실 때 단 둘이 단 둘이? 종종이 없이 종종이 없이? 자, 종종아. 혼례는 안 치르신다지요? 그때 장현이 나타나서 너스레를 떠는데 낭자 눈에는 여전히 내가 용렬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못생긴 돌덩어리요. 백성을 위해 참전하면 본인도 보답받을 수 있냐고 묻는데요. 그때는 낭자의 그 귀한 입술을 한번 주시오. 잘했어. 우리가 떠난 후에 혹여 오랑캐를 만나거든 지금처럼 대차게 쫓아버리시오. 갑니다. 손목에 남은 묘한 열감에 돌아보는 길채. 오늘 단상에 올라 백성과 더불어 맹세하니 이튿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대는데 갑주를 맞춰 입은 장현이 훤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침에 홍삼전골을 많이 먹었나? 어째 심장이 두근대네. 너도 그러니? 내 맘에 들기에 의병에 나가기로 한 모양이다. 사실 피난길에 오랑캐를 만날까봐 채비를 한 것이었지요. 이 갑주 말이오. 피난길에 혹여 오랑캐를 만나 다칠까 걱정이 돼서 입은 겁니다. 여인들의 물건을 하나씩 지니고 있으면 목숨을 구한다지요. 은혜가 무사한 일을 빌어주며 따로 챙겨둔 물건을 건네주는데 제 물건은 동이 났습니다. 어디 보자. 누구한테 받으면 좋을까? 물건을 받지 못한 장현을 길채한테 데려가는데요. 장현도련님께 드릴 거 있지 않니? 길채가 찬빛을 꺼내는데 피난가는 돌덩어리에게 줄 물건은 없소? 나는 있는데. 장현이 단도를 챙겨주고 어디서 또 뻔한 수작을. 다니는 동리마다 여인들에게 단도 하나씩 나눠줍니까? 산에 연기가 피어오르면 피난가라고 당부합니다. 낙조했소이다. 무엇을 받으셨어요? 나한테 줄 물건은 없답니다. 은혜가 장현한테 친절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길채를 좋아하시죠? 조안? 아니죠? 길채가 마음속에 품은 정인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죠. 겁나고 무서운 일이 있을 땐 가장 의지되는 사람을 찾죠.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 길채가 누굴 받는지 기억하고 있었죠. 꼭 돌아오셔요. 저와 길채 모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준도련님은 갑주도 어찌 저리 잘 어울리시는지. 장현도련님이 내놓은 갑주랍니다. 응? 근데 조건으로 특이한 걸 걸었대요? 그리고 길채는 장현이 혼례를 막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장현도령 때문에 다들 혼례식을 안 올렸다는 게요? 그때 네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누굴 봤는지 아니? 회혼례 날 장현을 응시한 듯 합니다. 그 돌덩어리를 봤어? 장현도 회혼례 날 길채가 본 사람이 궁금했는데요. 전쟁이 났다는 소리 듣자마자 길채 낭자가 누굴 봤는지 봤어? 오랑캐가 임금님을 가두었소!
길채가 장현을 봤다는 걸 숨기는 량음. 연준 도령을 보던걸? 그럼 그렇지. 직후 의병으로 출정한 연준과 피난길에 오른 장현이 헤어지지요. 내 귀한 말들과 갑주들을 어찌 다루는지 살펴보러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막상 장현은 암자로 향하는데요. 한대하게 왜 온 거예요? 오랑캐의 동향을 주시할 수 있는 길목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랑캐들이 오르면 이길 밖에 없거든. 계속해서 연준은 장세교 장군의 진영에 합류하는데 갑주를 갖추느라 출정이 며칠 늦어져 송구합니다. 나도 그건 형세가 뭐길 기다렸지. 전하가 고립된 남한산성 쪽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지죠. 직후 세교는 한데 모인 근황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요. 그대들의 손으로, 그대들의 검으로 전하를 구하겠는가? 그때 청군이 기습하는데 정신없는 난전이 벌어지고 자네 내 뒤에 꼭 붙어있게. 혼전 속에 연준이 부상을 당하고 마는데요. 청군이 일방적으로 근황병들을 사륙합니다. 그 정세규 장군의 근황병이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에 오랑캐 놈들을 만나 대패했다더. 근처 암자에 자리 잡고 있는 장현은 능군리에 화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그 후금 오랑캐들 중엔 몽골병도 섞여 있다더군. 참전 목적이 노략질인 몽골병에 의해 위급한 일이 생길지도 몰랐죠. 몽골병들은 이번 전쟁에 참전한 목적이 따로 있을 것이다. 재물과 여자. 능군리의 길채는 연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덩어리는 왜 끼어들어? 말도 안 돼.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 길채가 장현을 본 게 확실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뭐? 장현 대련님 보던데요? 내가? 길채야. 사실상 연준의 안사람으로 몸단장을 마친 은혜. 거지거지 한다. 나 지금 성황당에 빌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련? 도련님들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가서 빌자. 나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그런데 오랑캐 놈들을 만나거든 팔다리는 부수고 뼈는 갈아엎세. 오랑캐의 골이 터지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모가지가 비틀려. 단아하게 차려입은 은혜의 고운 입에서 과격한 말들이 쏟아지죠. 도련님들 추운 날 춥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가 무색하게 대패한 근황병의 시체가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고 이보게! 치명상을 입은 순약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길춘 왕자 향랑을 가져왔는데 우와 없어! 연모하는 길채와 함께 보냈던 즐거운 순간을 떠올리는 순약. 나는 저 덕분에 사내가 됐지. 이보게! 결국 순약이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한편 장현은 오랑캐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는데요. 말발굽소리야. 놈들이 오고 있어. 나는 저 산에 올라 불을 피워 임금고를 알릴 테니 넌 량음을 데리고 내가 미리 일러준 곳으로 몸을 피하거라. 량음이 마을에 내려갔지요. 아니 아까 뭐 꼭 장만할 게 있다고. 네가 나 대신 산에 올라서 연기를 올려. 량음은 장현한테 줄 단도를 사러 나왔는데 에이 낡아가지고 미안. 네가 준 단도를 잃어버려서. 몽골 군병들의 노략질로 아비규환이 펼쳐지고 그때 장현이 극적으로 량음을 구해냅니다. 미안해. 나는 너가 단도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누가 너보고 그거 사가지고 그래? 만약에 너 잘못되면 가. 또 나를 구해줬네. 도련님들 무사히 돌아오시라고.
그 무렵 길채가 산에 피어오르는 연기를 목격하는데 그리고 내 부탁 하나만 합시다. 저 산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거든. 반드시 피난을 가시오. 장현이 알려줬던 대로 피난을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저가 속을 알 수 없는지 알긴 하나 그건 헛말을 뱉은 적은 없었네. 그렇게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날 채비를 하는데요. 깊게, 더 깊게 봐. 길채는 아끼는 꽃신들을 땅에 묻죠. 애기씨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때 인근 고을까지 몽골 군병들이 쳐들어왔고 이럴 때 여인들이 명심할 것은 오직 절을 지키는 일이다. 그만두세요. 가자, 은혜야. 어르신 타시지요. 길치랑 먼저 가거라. 은혜야 너도 타. 싫어, 안 갈 거야. 하지만 길채는 아이가 우는 통에 함께 나룻배에 오르지 못했는데 얘가 나랑 가기 싫대잖아요. 저도 길채랑 같이 가겠습니다. 아버지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이랑 할멈은 어딜 간 거지? 전란을 겪어봤던 송추할배가 오랑캐들을 막으려고 하는데요. 오랑캐놈들은 까마귀를 몰고 다닌다. 10년 전에도 그랬지. 은덕을 베풀었던 마을 사람들한테 보답할 생각이었죠. 애기시며 어르신들 걸음으로 그놈들한테 곧 잡힐 게 뻔해. 내가 왕년에 오랑캐놈들 많이 죽여봤으니까 얼른 해치우고 우리도 가자. 승트르가 뭐야 자트스그 어이가해 터르가 때마침 들이닥친 몽골병이 비단을 발견하고 그때 송추가 기습합니다. 도착시! 한편 뱃사공이 살해당한 걸 본 길채는 다른 길로 피난 가려 하지요. 아버지, 배는 타면 안 돼. 계속해서 송추는 몽골병과 맞서고 있었는데 이랑이 낫으로 내려치으려는 순간 몽골군 장수가 송추를 찌릅니다. 이노씨는 어때? 저걸라도 잡수네. 이거 없다. 다음에 나보다 잘난 사내 만나야지. 더없이 애틋하게 평생을 함께했던 노부부가 다음 생을 기약하죠. 때를 큰 땅꾼에서 네 호강시켜줄게. 그리고 몽골군이 길채 일행의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뭐로? 같이! 길채 일행은 눈발이 흩날리는 산길로 서둘러 도망치지만 만삭인 몸종 방두뇌 때문에 지체됐고 길채가 필사적으로 흔적을 지우는데 지척까지 온 몽골병을 피해 숨을 죽이는데요. 정말 간신히 몽골병을 따돌렸지만 방두뇌의 양수가 터지고 말았죠. 그래도 다행이구먼. 다들 피는 간 모양이야. 그 무렵 장현은 신세를 졌던 송추할배의 싸늘한 추검을 발견하는데 무덤을 만들어준 장현이 복수를 다짐하고
울 것 없어. 한날 한시에 가고 싶다더니 소원 성취했구만. 혹한보다 차가운 분노가 일렁입니다. 내 이놈들을 잡아야겠다. 내 임금님 구하는 건 재미없어도 송주알배 일이 만든 놈들은 가만 못 두지. 한편 어떻게 해야 해? 준병이 너 애 받을 줄 알지? 제가요? 그래, 내가 해볼게. 동굴로 피신한 길채가 애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방준애가 출산을 시작하고 보인다. 뭐야? 이제 꺼내야 이게 꺼내라고? 길채가 직접 꺼내야만 했는데 잡았어. 내가 잡았어. 엄혹한 전란 속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새 생명이 태어났고 길채가 단도로 탯줄을 자르자 아기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역시 길채기가. 하지만 출산 후 기진맥진해진 방둔애가 혼자라고 말았는데 자네 왜 일어나? 방둔애! 길채는 아기가 얼어 죽지 않도록 뭐라도 찾아와야 했죠. 은혜야! 너 방준애를 꼭 껴안고 있어. 안 그러면 애기 얼어 죽는단 말이야. 난 가서 뭐라도 찾아볼 테니까. 어서! 곧장 탐색에 나선 길채가 화들짝 놀랐는데 이보시오. 몽골병한테 당한 조선인이 숨을 거뒀고 살려면 그의 물건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길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애기가 추워서 얼어 죽을지도 몰라요. 정말 미안. 물건들을 전해준 길채가 다시 탐색을 나서는데 길채야! 그런 길채가 걱정됐던 은혜가 길채를 찾아 나서는데요. 길채야. 길채니? 그때 시간잖아요. 물어가라 하네. 몽골병이 은혜를 덮치는데요. 그 순간 두 친구가 몽골병의 시체를 처리합니다. 간신히 화를 면한 은혜는 여인이 오랑캐에게 욕을 당한 경우 죽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모함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데요. 길채야.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 일은 마음을 굳게 먹은 길채가 오늘 있었던 일을 덮어두기로 하지요. 너랑 나랑 산길을 굴러서 옷도 찢어지고 피도 난 거야. 오랑캐는 만난 적 없고 사람 죽인 적 없어. 한편 전란에 휘말린 조선인들이 몽골병에 의해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었는데 무신 장현이 등장하고
량음이 장수를 저격하는데요. 복수심에 불타는 장현이 적들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산을 넘어야 하는 길채가 잠에 드는데요. 어김없이 나타난 꿈속 낭군님한테 기대는데 제 낭군 되실 분이지요. 헌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갖은 고생을 했던 길채가 울음을 터뜨리고 비몽사몽한 길채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는데요. 오셨어. 저 못생긴 건 뭐야? 오케이! 바로 몽골병이었죠. 정종아, 애기 데리고 뛰어! 따라잡힌 길채 일행이 위기에 처하고 길채가 저항하지만 손찌검을 당할 뻔한 그때 자욱한 눈물을 뚫고 나타난 당당한 풍채의 사내들. 덤벼드는 몽골병을 제압하는데 신들린 투검 실력을 보여줍니다. 정말 극적으로 길채를 구해준 사내는 장현이었고 괜찮습니까? 그때 서방님 피하세요! 순간 길채가 꿈속 낭군님으로 착각한 듯한데 괜찮소. 헌데 남자 방금 전에 나보고 서방님이라고 했어. 참혹한 전란 속에서도 끈끈하게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MBC 금토 드라마 연인의 차별불량인 3, 4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병자호란으로 인한 격변이 길채와 장현의 운명에 가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차례 전개된 이야기가 특히 흥미진진했던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9시 50분 MBC 채널에서 꼭 본방사수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bout Time이었습니다. 저 산만 넘으면 돼. 조금만 참아.